자,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흔한 기술 분쟁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왜 그렇게나 인기 있는 드론을 갑자기 금지하려고 하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거대한 딜레마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 아니 그 이상이 취미로 날리고 또 일할 때도 쓰는 이 드론에 말이죠. 왜 갑자기 국가안보라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꼬리표가 붙게 됐을까요?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중국 드론을 막겠다고 나섰는데 엉뚱하게도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드론 수입이 무려 3배나 폭증한 거예요. 이건 뭐 마술도 아니고요. 이 숫자 뒤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자,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워싱턴이 말 그대로 하늘의 선을 긋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타겟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절대 강자, 중국의 DJI였죠. 이때 꺼내든 핵심 무기가 바로 제재 대상 목록이라는 건데요. 좀 재미있는 건 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국방부가 아니라 FCC,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곳이라는 점이에요. 의회에서 아예 FCC한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어떤 통신 장비든 미국 네트워크에서 다 차단해버려라 하고 막강한 권한을 줘버린 거죠. 자,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딜레마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안보라는 아주 강력한 명분하고 시장이라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일단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이건 거의 첩보영화 수준입니다. 이 조그마한 드론이 사실은 스파이고 발전소나 통신망 같은 국가 핵심 시설 정보를 몰래 빼돌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DJ가 그냥 1등이 아니에요. 전 세계 소비자 드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그냥 혼자서 다 먹고 있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위험하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있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딜레마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어쩌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야망과 그걸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격차, 이른바 드론 갭 문제입니다. 미국의 야망 정말 대단합니다. 드론 지배라는 말 그대로예요. 2028년까지 소형 공적 드론을 무려 50만 대나 확보하겠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50만 대, 좋습니다. 근데 그 많은 드론의 심장, 그 핵심 부품들은 과연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드론 회사들조차도 그 드론의 심장은 결국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성능 배터리, 정밀 모터, 특수칩, 이런 핵심 부품들은 사실상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 셈이죠. 이게 바로 공급망 의존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중국이 배터리 수출을 살짝 통제했더니 미국의 최고 드론 회사인 스카이디오가 고객들한테 배터리를 하나씩 나눠줘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사실 미국도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죠. 그 무기는 바로 아주 고전적인 방법, 관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글쎄요, 좀 허무했다고 해야 할까요? DJI의 대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냥 최종 조립 공장만 바로 옆 나라인 말레이시아로 쓱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라벨을 딱 붙여서 수출하니까 미국이 높게 쌓아올린 관세 장벽을 그냥 사뿐히 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되죠.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건 줄었어요.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오해 수입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체 그림으로 보면 공급망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관세처럼 무식하게 때리는 망치로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절대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 망치가 안 통한다는 걸 깨달은 미국.
이제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둔탁한 망치는 내려놓고 그 대신 훨씬 더 정교하고 날카로운 메스, 즉 수술용 칼을 집어든 거죠. 이 두 전략의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옛날 방식인 관세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이 붙은 건 뭐든 다 때리는 망치였다면 이 새로운 방식은 DJI의 바로 이 모델이 위험하다. 이렇게 딱 집어서 그것만 도려내는 메스 같은 공격인 거죠. 이러니까 공장을 어디로 옮기는 꼼수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드론 이야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미국은 이 핀포인트 금지라는 전략을 이미 화웨이 통신 장비나 중국산 커넥티드 카에도 써먹고 있거든요. 다음 목표는 데이터 센터, 로봇, 심지어는 국가 에너지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드론 전쟁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기술 전쟁의 서막이라고 봐야겠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이 아무리 날카로운 메스를 손에 쥐었다고 한들 정작 수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은 경쟁자인 중국 공장에서 가져와야 하는 이 상황.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딜레마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미중 기술 전쟁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